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고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모든 불편함이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반복적이고 특정인을 향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업무 스트레스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하며 개인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괴롭힘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키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명확한 괴롭힘의 범주에 속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주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성을 지르는 상사 혹은 서류를 던지며 인신공격을 하는 장면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괴롭힘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언이나 폭행만이 괴롭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관계적 괴롭힘이 더 많고 그 피해 또한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며 장기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폭력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폭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다른 동료들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일을 주거나 능력 밖의 일을 강요하며 실패를 유도하는 것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의도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논의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심리적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실수하게 만든 뒤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전형적인 괴롭힘입니다. 신입 직원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상 실수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질책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상대를 무능하게 보이게 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궁극적으로는 퇴사를 유도하는 비열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비교하거나 비꼬는 행위 또한 괴롭힘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특정인의 외모나 능력, 성격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 것은 인격 모독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행동들은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업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회의에서 발언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적이나 동료 간의 의견 충돌을 모두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단발적인 실수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향해 가해진다면 그것은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육체적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하지만 반복적인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괴롭힘이라고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의 시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은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을 무시하고 문제를 개인의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며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사회생활 처음 해? 원래 다 그래. 이 말은 직장 내 부당한 상황을 사회생활의 당연한 일부인 것처럼 포장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들 그렇게 버티면서 일해. 너만 힘든 줄 알아? 이 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게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하며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괴롭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괴롭힘은 반복됩니다.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괴롭힘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이며 단발적인 실수나 오해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 특정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이루어집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종종 약하거나 반격하기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여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괴롭힘을 가합니다. 셋째, 권력관계가 존재합니다. 직위나 직무, 심지어는 나이나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괴롭힘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권력관계의 일부이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겹치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인지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롭힘 상황에 처했을 때 당장은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혹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인내심을 발휘하려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커다란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치된 괴롭힘은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뿐입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어져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삶의 질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출근이 두려워지고 아침마다 극심한 불안감과 공황 발작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고 사무실 문을 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위축되고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감이 커집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과 잠재력마저 의심하게 되며 무기력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괴롭힘은 건강한 개인을 병들게 만드는 유해한 환경 요인이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진다면, 당신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직장 문화가 아닙니다. 건강한 직장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으며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참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개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신은 불합리한 상황을 참고 견디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성격 문제도 개인의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문제입니다. 부당한 권력의 행사이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참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신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괴롭힘을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용감하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용기를 가지세요.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는 괴롭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괴롭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